네, 안녕하세요. 오스킨 성형외과 이태근 대표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이전에 발표드렸던 다크서클로 고민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다크서클을 위한 완벽 솔루션 최신 직연을 업데이트해서 다시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전 영상에 비해서 최신 유행 치료법을 더욱 업데이트하였으니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우선 다크서클은 원인에 따라 혈관성 다크서클, 자, 이것은 특히 눈 주위 혈액순환의 영향으로 비염과 관련이 크고요. 두 번째로는 색소성 다크서클. 색소성은 눈밑이 처지고 접히면서 갈색을 띠는 경우 또는 눈을 비비는 행위에 의해서 착색 여부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세 번째로는 함몰성 다크서클로 이는 선천성 혹은 노화의 진행으로 눈밑이 점점 꺼지게 돼서 눈밑고랑을 형성하게 되고 꺼진 부위가 더 어둡게 보이는 현상입니다. 자, 네 번째로는 지방 돌출성 다크서클로 노화에 따른 피부 탄력 및 지방을 둘러싸는 조직 탄력 감소로 인해서 지방이 돌출되고 돌출된 지방이 그림자를 만들어 어둡게 보이는 현상입니다. 자, 다크서클은 단순한 색변화가 아니라요, 혈관, 색소, 함몰, 지방 돌출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다인성 문제입니다. 자, 다크서클을 해결하려면 우리는 두 가지에 집중해야 된다고 제가 이전에도 강조를 드렸는데요. 자, 쉽게 말해서 색깔과 모양입니다. 다크서클은 앞의 유형에서도 보았듯이 이 두 가지가 조합돼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죠. 특히 여기서 꼭 알아야 할 개념이 vertical distance라는 개념인데요. 이는 아래 눈꺼풀부터 눈밑고랑 사이의 거리를 말합니다. 이 vertical distance의 길이가 길수록 다크는 심해 보이고요. 얼굴 전체적으로는 처진, 어두운, 나이든, 그리고 피곤한 느낌이 배가가 되는 겁니다. 제가 vertical distance, 수직거리를 강조드리는 것은 색깔이 문제되는 혈관성 색소성은 뚜렷한 치료법이 없는 반면에 모양적인 요인은 수술이 가능하고 결국 눈밑의 다크뿐만 아니라 얼굴의 중안면까지 회복시켜주는 일종의 안티에이징 개념도 같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다크서클의 치료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효율적인 홈케어와 필요한 레이저, 수술까지 말씀드리도록 하죠. 자, 우선 혈관성 다크서클의 경우 비염과 같은 근본적인 원인 치료가 중요하고요. 몸의 순환 이상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붓기가 있어서 더욱 혈관성의 쾌한 상태가 도드라진다면 얼음찜질이나 혈관 레이저와 같이 혈관 수축을 도와주는 치료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LDM과 혈관 레이저 병합 치료나 혈액의 PRP를 이용한 치료도 증가하고 있고요. 자, 색소성 다크서클의 치료에 앞서 눈밑은 다른 얼굴 피부와 대표적으로 두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요. 일단 얇고 모공이 적기에 건조하다는 겁니다. 자, 최신 직연으로는 피코 레이저가 눈밑 색소 치료에 쓰이고 있고요. 자외선 차단과 레티놀 케어를 병행하는 치료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크서클을 개선시키고자 할 때 가장 효과적일 수 있는 치료는 아마도 모양에 대한 치료일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vertical distance, 수직거리가 핵심 요인이 되는데요. vertical distance는 다크의 모양적인 바운더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눈밑의 수술적인 치료는 이 바운더리를 좁히는 역할을 하기에 다크가 크게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자, 수술적인 치료는 눈밑 지방 재배치 혹은 눈밑 지방 제거, 그리고 눈밑 미세 지방 이식 등이 있으며 어떤 수술이 본인에게 맞는 수술인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눈밑 수술은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항상 강조하였듯이 눈밑을 탄탄하게 되돌린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시행하는 겁니다. 다음과 같이 두 가지 타입이 꼭 감별해야 되는 중요한 타입입니다. 내가 어느 타입이냐에 따라서 수술적인 플랜이 달라지는 건데요. 물론 두 가지 타입을 모두 동반하는 컴플렉스 타입도 존재하기도 합니다. 우선 티어트로프 타입은 눈밑고랑이 타이트해지면서 생기는 현상으로 이는 눈밑고랑 인대가 타이트해지면서 주변 안변부 및 눈밑의 전체적인 꺼짐이 동반되는 현상이에요. 눈밑고랑 부분은 우리 얼굴에서 인대로 연결된 부위이기에 뼈에 가장 가까운 부위고 인대의 타이트해짐은 결국 주변 조직의 꺼짐을 야기합니다. 자, 수술적으로는 타이트해진 인대를 풀어주면서 눈밑의 지방을 이용해서 재배치해주고 인대고랑 부위를 볼륨화시키면서 눈밑 지방이 부족할 경우에는 미세 지방 이식을 함께 시행하기도 합니다. 또한 중안면부 리프팅이라고 불리는 수프 리프팅도 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다음 A 환자는 티어트로프 타입, 즉 눈밑고랑이 함몰된 형성형이고요. 그 다음에 혈관성 다크가 동반된 경우입니다. 아래 눈꺼풀부터 눈밑고랑 사이에 VD 거리가 증가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눈밑 지방 재배치와 눈밑 미세 지방 이식이 함께 시행되었습니다. 자, 수술 후 1년 후 사진이고요. 눈밑의 VD의 길이가 줄어들었고 이로 인해서 눈밑의 전체적인 어두움과 캥황, 그리고 처짐이 개선되었습니다. 자, 다음 베게아리드 타입은 눈밑의 지방을 둘러싸는 경막이 약해지거나 선천적으로 지방이 많은 경우 눈밑의 지방이 돌출되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이런 타입의 경우에는 눈 밑에 약해진 경막을 강화시키고요. 지방 재배치 혹은 지방 제거를 통해 미용적으로 매끈한 눈매뿐만 아니라 눈 밑에 지방, 근육의 처짐을 예방해주는 탄탄한 눈 밑의 구조를 만드는 거죠. 또한 근육과 피부의 늘어짐이 동반된 경우에는 딥플레인 하안검 수술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자, 두 가지 타입을 모두 가지고 있는 복합형 형태에서는 VD를 기반으로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순서로 교정을 진행하는데요. 구조, 혈관, 색소, 피부 탄력 순입니다. 자, 다음 B 환자는 눈밑고랑 함몰과 눈밑 지방 돌출이 함께 있었던 콤플렉스 타입의 50대 환자로 눈밑의 처짐과 불룩함으로 내원하셨고요.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과 경막 강화 그리고 근육 강화의 수술이 시행되었고 수술 후 1년 후 사진입니다. 자, 이 결과에서 두 가지를 전달해 드리고자 하는데요. 자, 눈밑 수술은 다크를 포함한 미용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눈 밑의 구조를 탄탄하게 되돌려줌으로써 나이가 들면서도 생기는 눈 밑의 최대한 변화를 예방해 줄 수 있다는 거고요. 눈 밑의 노화를 최대한 예방함으로써 눈 밑과 중안면의 노화 속도를 늦춘다는 것입니다. 다크서클은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서 생겨나게 됩니다. 전체적 다크의 개선을 위해서 눈 밑의 수직거리, 버티컬 디스텐스를 줄이는 것은 다크서클 치료에서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구조적 교정은 수술을 통해서 개선할 수 있고요. 색소 및 혈관 등에 대해서는 보조적인 레이저 치료 등을 통해서 개선시킬 수 있다는 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저는 오스킨 성형외과 이태근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